안녕하십니까.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. 네,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 하나죠. 바로 배터리 건전성 테스트, 배터리 헬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거를 수행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.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81% 나왔습니다. 이 결과에 대한 리포트는 뒤에서 말씀드리고, 먼저 말씀드릴 건 이 배터리 건전성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이 테스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. 이게 보니까 하다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냥 중단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, 일단 첫 번째로 이 배터리 건전성 테스트 조건은 6가지 정도 나오게 되죠.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게 최소 5kW급 이상의 완속 충전기 물리고 있어야 되는 상태,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, 배터리가 20%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배터리는 최대한 0% 가깝게 낮추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왜냐면은 건전성 테스트 자체가 배터리 남아있는 잔량을 공조를 통해서 0%까지 다운을 시킨 다음에 만충을 시키면서 들어간 배터리, 예를 들면 제 차 같은 경우 0%부터 100%까지 배터리 충전량이 63kWh입니다. 63kWh 나오는 거 가지고 전익남의 유저블 캐퍼시티는 최초로 차 받았을 때 77kWh였는데 지금 63%네. 그러면 네 차는 신품 기준 81%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 배터리를 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행을 통해서 배터리를 다운시킨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하시면은 시간을 아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 차는 빨리 빠집니다. 네. 2020 모델 3는 히트펌이 달려있지 않아요. 이게 주행했을 때는 히트펌프와 안 달려있는 차 겨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. 이게 통계학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, 하지만 이 주행을 안 하는 상태, 주차 상태에서 공조를 돌리면은 그때부터는 차이가 벌어져요. 3배 차이 난다, 2배 차이 난다 하는 게 이때 조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차는 저는 한 3%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0%까지 빠지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. 이때는 공조가 엄청 세게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쭉 빼게 돼요. 근데 히펌은 이 공조 자체가 대체로 좀 시끄럽습니다. 주택가라든지 이러면은 정말 지나가는 사람 들을 정도로 시끄럽다고 하니까 월커넥트를 쓰셔가지고 개인 주택에서 앞마당에서 하시려는 분들 최대한 배터리 빼시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배터리는 0% 중에서도 잔량 1kg까지 남을 때까지 배터리가 빠집니다. 그러니까 이거 터치하면은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나가지 않습니까? 그게 EPA 기준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, 이게 1km까지 배터리를 쭉 빼게 돼요. 그리고 1km까지 쭉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차가 갑자기 배터리 대기 중 상태가 됩니다. 그 상태에서 바로 충전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? 안 됩니다. 배터리 대기 중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, 이게 한 3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. 충전도 안 되고요. 이때는 차가 잠들기도 합니다. 이 3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? 배터리 레스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고기도 아니고 레스팅 시간을 거치냐 하실 것 같은데, 테슬라 차량의 이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 거, 모든 전기차가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전압 기반으로 이 배터리 잔량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. NCA,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연소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0%, 100%는 이게 전압 강화, 전압 상승 이런 거 가지고 테스트해요. 결국에는 전압이 중요한 것인데, 지금 0% 만들기 전까지 방전을 시켰지 않습니까? 배터리를 써가면서까지. 근데 배터리 방전해서 0%를 만들었을 때 그 0%가 되는 그 볼티지, 전압의 기준, 그게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? 방전을 하면서 이 배터리 케미시스트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 여러분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제 구독자분들 일부만 아는 그런 것 때문에 전압에 영향을 끼쳐요. 그래서 이 방전한 직후의 전압은 정확한 전압이 아니다. 그러면은 정확한 전압은 언제 얻을 수 있나? 배터리가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한데, 배터리 레스팅 시간이라고 하죠. 이게 3시간 정도 걸립니다. 이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됐던 전압은 좀 낮아져서 안정화되고, 낮아졌던 전압은 올라갑니다. 이런 평형 그런 시간을 거치게 돼요. 그래서 이런 3시간이 필요하다. 3시간 동안 이 0%가 진짜 0%가 맞나? 이런 검증하는 시간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. 이때는 차가 잠들기도 해요. 네, 아무튼 이렇게 3시간 정도를 거치게 되면 차량이 배터리 충전 중 이렇게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. 잠들었던 차도 알아서 깹니다. 그래서 커뮤니티 보면은 이 3시간을 못 지켜가지고 중단해 버리시는 경우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좀 불안하습니까? 배터리가 1km밖에 갈
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차가 잠들고 배터리 대기 중이 막 2시간 막 이래. 3시간까지 막 기다려야 되는 걸 아셨으면 안 그랬을 건데 네, 제가 그니까 알려드린 겁니다. 그래서 중단해버리시고 이거 막 실패했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, 3시간 동안 여러분 차 괜찮습니다. 만약 문제 생기면 테슬라 코리아에 따지면 되고, 충전은 0%부터 100%까지 하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비슷한 대기 중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. 0% 때도 방전된 직후니까 전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간 3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충전했을 때도 안 그렇겠습니까? 충전했을 때도 100%에서 바로 딱 완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약간의 이런 대기 시간이 걸립니다. 이건 물론 방전했을 때랑 다르게 1시간 이내로 끝나게 돼요. 이제 대기 시간을 거치면 이렇게 띠용하고 핸드폰 알림으로 이렇게 당신이 가진 배터리는 신품 81%라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,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, 배터리 테스트는 아예 6개월 동안 할 수 없게 이렇게 락이 걸린 상태로 표시가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81%가 나왔는데 신품이 81%.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보고 약간은 좀 실망을 했어요. 제가 예상했던 거는 EPA 인증 결과 여기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한 84%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낮더라고요. 실제로도 만충했을 때 뜨는 여기 EPA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한 15만 킬로 정도 타고 5년 지난 상태에서 했을 때 한 426 정도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 테스트 하고 나서 414로 떨어졌습니다. 되려 원래 있었던 426 이렇게 떴던 게, 테슬라가 좀 과하게 제 차를 생각한 것보다 더 많게 배터리 캐패시티를 높게 봤던 것을 이런 배터리 보정 작업을 거치면서 좀 낮게 책정한 것을 알 수가 있죠. 아무튼 맨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. 내 차는 이제 RW가 된 건가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, 반대로 제가 이 차를 운행해 놨을 때 그런 컨디션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뽕 뽑고도 남지 않았나, 이 정도 남아있는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, 제 차는 그 유튜브 생활하면서 막 크레딧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실상 이제 무료 슈퍼차저를 거의 5년 가까이 쓰고 있는 상태예요. 내년 12월까지도 이제 제가 쓸 수 없는 양의 이런 슈퍼차저 잔량이 좀 남아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급속 충전을 좀 많이 합니다. 슈퍼차저비 중에 50%, 회사에서 충전하는 게 한 50%. 상대적으로 이게 급속이 많다고 하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? 더구나 제가 뭐 완충 완방 같은 거 막 그렇게 신경을 쓰고 충전하진 않았죠. 본의 아니게 막 100%까지 막 충전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, 송도 슈퍼차저 같은 데 가면 이제 트리플 스트리트 있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물려놓고 막 밥 먹고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, 근데 이제 슈퍼차저가 빠르다 보니까 아무리 90%부터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밥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금방 100%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이제 돈 내고 하면 90%에서 뽑겠지만, 이게 무료 슈퍼차저기 때문에 그냥 100%까지 물려놓고 이제 천천히 저는 온다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만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잦았습니다. 그렇게 한 15만 킬로를 탔다. 근데 배터리 잔량이 이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. 81%나 남아있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제 차 기준으로 테슬라가 봤을 때는 연식 및 주행거리에 따른 예상 주행 가는 거리 내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차는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, 다른 차는 어떤가 한번 봐야겠죠. 테슬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터리 잔량입니다. 이게 주행거리에 따른 그런 잔량인데, 제 차는 이제 150K 마일이니까 이게 100K 이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보면은 80%보다 한참 위에 있는 한 90% 정도로 보여지는데, 데비에이션을 보더라도 이거는 좀 사실 막 맞지 않는 그런 것 같고, 이건 물론 완전 정상적으로 운행하신 분 기준일 것 같은데, 이거는 약간 좀 맞지 않다라는 거를 뭐 제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, 아니면은 요새 나오는 차들 기준인가 싶긴 하지만, 제 차는 여기에 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나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참고로 이거는 테슬라에서 직접 내놓은 자료예요. 여기에는 일단 제 차는 이 데비에이션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의 열화를 겪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럼 이거 말고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, 테슬라 로거라는 곳에서 이 많은 사용자들의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그래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열화율 그래프. 제 차 연식에 맞춰가지고 보니까, 제 차는 이제 처음 봤을 때 500km니까 만충했을 때, 비둘기 동지들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열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쭉 체크를 해봤더니, 제 차는 한 15만 킬로 탔으니까 평균이 441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, 제 차는 여기 있죠. 평균보다 확실히 제 차가 좀 낮은 거를 볼 수 있다. 평균에 비해서는 열화율이 확실히 높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
있습니다. 예, 참 아쉬운 부분이죠. 한 이 정도만 됐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는 거.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은 15만 정도 타셨으면은 한 440 정도 나오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 정도면 열화율이 한 11, 12%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리텐션으로 따지면 한 88%? 네,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. 네, 그리고 저도 막 그렇게 막 너무 막 그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, 딱 이쯤 정도 되면은 좀 이 열화율 자체가 좀 플랫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물론 15만 킬로 넘어서는 이 표본수가 많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. 이때에 비해서는 좀 덜 정확하긴 하는데, 그래도 이런 추이 같은 걸 보면은 한 15만, 20만 정도 되면 이때부터는 거의 열화가 나타나더라도 거의 진짜 플랫하게, 이게 당연히 뭐 물리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계속 열화는 되겠죠. 근데 이 열화되는 이 기울기가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막 테슬라가 얘기를 하는 게, 여러분의 테슬라 차량들은 한 32만 킬로 타도 막 문제 없게 보완이 됐다라고 하는데, 이거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. 30만 넘고 막 50만 되더라도 크게 막 문제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확신이 좀 든다라고 해야 될까? 할배운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, 아무튼 이때부터는 다행히 열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막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냥 남들보다 빠르게 80% 초반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야 되지 않나?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튼 제 차 같은 경우 81%니까 이때 남은 배터리, 이제 진짜 이게 유저블 캐퍼시티거든요. 뭐 소수점은 생략됐지만 0%부터 100%까지 완충했을 때 가용 가능한 유저블 캐퍼시티가 한 63kWh 정도 되는데,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롱레인지 타다가 스탠다드 레인지로 넘어간 주니퍼가 62.5kWh니까 뭐 네트로 따지면 걔도 한 61, 62 정도 될 겁니다. 네, 거의 이제 RW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열화를 굉장히 먹어도 그래도 RWD보다 유저블 캐퍼시티가 높다라는 게 확실히 롱레인지의 장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5년 타고 막 15만 타도 그래도 RWD 지금 나오는 신품보다 배터리 캐퍼시티가 높다라는 거, 확실히 이런 거 보면 롱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또 드네요. 롱 사야 되나? 네, 아무튼 롱레인지는 5년에 15만 킬로 정도 빡 이렇게 타시고 좀 가혹 조건 하시면은 RWD가 된다라는 거 볼 수도 있고, 뭐 럭키비키하긴 아니지만 좀 그렇게 생각해보면은, 제가 뭐 운영 중에 모델 Y 주니퍼는 RWD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? 롱도 좋지만 제 환경에선 RWD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, 솔직히 RWD 제가 운용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? 왜냐면 저는 롱레인지에 타면서 이렇게 배터리 안 쓰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, 제가 이미 RWD를 타고 다녔었네요. 이거 보니까 제 차는 이미 RW 수준이었다. RW 타는데도 제가 계속 그 말을 했단 거죠. 아, 내가 롱을 타는데 RW도 충분한 것 같아. 근데 제가 RW 타는데 이거 낮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, 그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. 지금 들어보니까. 네, 그래서 RWD가 반면 이게 롱레인지는 열화를 먹어도 RWD 배터리가 많다라는 게 굉장히 큰 뭐 장점처럼 제가 다가왔는데, 넉넉하게 확실히 좋다.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또 RWD를 내가 이미 타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RWD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. 내가 롱이지만 실질적으로 RWD 타고 있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. 이거 보면은 RWD가 참 혜자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꺾어서 생각을 해볼까요? 야, 네 차가 열화 봤는데 시품 대비 81%가 됐어. 그래도 81% 열화가 돼도 지금은 나오는 RWD보다 쓸 수 있는 유저블 캐패시티가 높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. 이게 확실히 롱롱 익선은 맞는 것 같아. 그러면은 RWD 처음부터 배터리가 얼마 없었던 62.5kWh로 시작했던 차량이 열화 먹으면은 이거 막 50kWh 아래로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? RW도 열화 생각하면은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?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. 과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열화도는 어떻게 되는가? 일단 리튬 인산철 배터리 특성에서 말씀드리면은 대체적으로 똑같은 C레이트 한 0.5 C레이트 아래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NCA, NCM 배터리에 비해서는 이 사이클에 따른 열화도가 확연히 좀 늦게 나타나긴 합니다. 수명도
길고요.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가 쓰고 있는 이 환경에서 봤을 때 열화는 막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왔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똑같은 조건이고 여기는 이제 MIC 모델 Y RWD입니다. 이 평균을 보시면은 아까 제 차에 비해서는 편차가 확연히 크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. 베리에이션이 너무 크죠. 제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뭔가 좀 균일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뭐 이런 애들은 아마 배터리가 좀 막간 애들일 거고, 아니면 스탠다드 레인지인데 잘못 기입하신 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딱 보니까 그래요. 네, 아무튼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데비에이션이 이 정도 나타나는데, 모델 Y RWD는 막 난장판입니다. 이게 난장판.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. 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 같은 거를 좀 적당히 걸러볼 필요가 있는데,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뭐 돌려가지고 아웃라이어를 뺄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좀 보자는 것이죠. 일단은 이런 부분에 뭉쳐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났냐?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, 제 유튜브에서 한 5번 이상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잔량 체크하는데 전압이 문제가 된다. 전압이 다 플랫하니까 얘가 50%인지 70%인지 알 수가 없다.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0% 기준으로 얼만큼 충전했냐, 그거를 가지고 배터리 잔량 체크를 막 해요. NCM 배터리가 다르게. 그러다 보니까 완충하면서 배터리 보정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아, 이 정도 넣었을 때 얘가 전압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얘가 100%다 이렇게 보정하는 시간이 필요한데,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나와 있어요. 메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은 이 배터리 SOC 잔량 체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꼽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. 이런 분들, 실제 배터리가 열화가 이렇게 심하게 먹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 보정 100%까지 완충하는 거를 제대로 안 하셨을 때 이렇게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편차는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. 예, 열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나타난 거는 아닐 겁니다. 그러면은 보통 뭐 테슬라가 하라는 대로 관리하는 분들의 이런 열화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한 8만 킬로 가더라도 거의 신품이랑 큰 차이 없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아직 보여요. 네, 416이면 똑같지 사실상 얘랑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기입을 뭐 잘못했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이거 보면은 확실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열화가 느리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타던 NCA 배터리에 비해서는 확실히 열화가 좀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열화도는 상대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이 좀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처럼 막 이렇게 시계 열화율을 받으실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. 아니다,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똑같이 열화 맞는다, 이 자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이거를 나름대로 뜯고 맛보고 싶고 했습니다. 네, 왜냐면은 이거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나 NCA 배터리나 NCM 배터리나 이 시간에 따른 열화 디그라데이션 속도는 거의 유사하다. 그리고 사이클에 따른 이 디그라데이션도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된 이유로는 뭐 다양한 뭐 원인들이 있는데, 상대적으로 테슬라에서 모델 3, 모델 Y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하는 차량들의 이 배터리 캐패시티가 대략 한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한 20% 낮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사이클이 그만큼 많이 돈다. 그러니까 뭐 배터리 100kWh를 썼다고 하면은 50kWh 탑재한 차는 2사이클 도는 거고 100kWh 탑재한 차량은 1사이클 도는 거지 않습니까? 이런 개념. 사이클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화는 가속화가 되는 거니까요. 그게 첫 번째고, 그리고 두 번째, 똑같은 조건하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이 무조건 C레이트를 높게 쓸 수밖에 없다.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100km/h로 정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배터리 잔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RW 차량,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이 무조건 C레이트를 20% 높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. C레이트 개념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C레이트가 유지가 되는 거고, 사이클도 20%는 빨리 돌기 때문에 열화도 똑같이 나타난다.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이런 특성이 약간 좀 상쇄되는 느낌이 있다, 이런 악조건이 생기니까 라고 저는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좀 오차가 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
통계라는 것이 충분한 N수가 나와야 정말 좀 쓸만한 가치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약간 좀 빨갛고 누리끼리한 것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딱 봐도 이 평균 그래프에 비해서는 좀 이 열화되는 게 좀 아래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. 특히 이제 이런 애들은 한 거의 막 4년 넘게 탔는데도 이 시간에 따른 열화가 10%가 안 됩니다. 한 6, 7%밖에 되지 않아요. 그리고 배터리 주행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런 애들 10만 킬로 5만 킬로 이렇게 탄 애들도 10%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. 반대로 파나소닉 3, 제 배터리죠. NCA 배터리 보면은 이렇게 따다닥 찍혀 있죠. 아마 제 차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애에 비하면 확실히 이렇게 노랗고 약간 이런 애들이 좀 아래에 있다.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 찍힌 걸로 봤을 때 이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화 속도는 확연히 좀 낮은 거를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아무리 뭐 배터리 사이클이 빨리 닳고 이 C레이트를 높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유의미한 차이를 낼 정도로 그렇게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리튬이온 배터리도 높은 C레이트 뜨면은 열화가 가속화되는 거는 맞습니다. 근데 조건들 보면은 막 4C레이트 막 이상이거든요. 뭐 풀가속을 했을 때도 한 4C레이트는 못 미치고요.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주행하진 않으시겠죠.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에도 피크를 3C레이트를 찍지 그 아래로는 뭐 테슬라 특성상 푹 찍고 내려오게 됩니다. 충방전도 그렇고 대부분의 상황,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한 0.5C레이트도 아니고 0.1C레이트 좀 쓸란가요? 그러니까 1C레이트를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충해가지고 이 배터리를 0%까지 1시간 동안 다 써버리는 정도의 출력을 써버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 RWD나 아니 RW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보면서 그런 환경에서만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솔직히 계십니까? 아니죠? 예를 들면, 뭐 이런 거죠. 제사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부산까지는 이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 것 같아요. 부산까지 한 5시간 걸리지 않습니까? 5시간까지 만충하고, 뭐 0% 찍을 때까지 부산 가요. 한 4, 5시간 걸리겠죠? 거의 한 시속 한 90에서 100 정도 되겠죠. 밀릴 거니까. 이게 5시간에 걸쳐서 배터리를 100% 다 쓰는 거. 평균 한 0.2C레이트를 쓴 거란 말이죠. 근데 뭐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롱레인지에 비해서만 20%가 높아졌다? 0.2 곱하기 1.2 해봐야 또이또이 하다는 것이죠. 리튬 인산소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롱레인지가 막 0.5C레이트 쓰는데 LF 배터리가 막 1C레이트 쓰고 막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C레이트를 높게 씀에 불구하고 그 높게 쓰는 거 가지고는 이 열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라고 제 개인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봤습니다. 너무 상상인가? 근데 제 논리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싶지 않으세요? 제가 얻은 결론은 이렇다. 뭐 주저주저 얘기가 많았는데요.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은 확실히 열화 속도가 낮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여러분들이 타게 될 NMC 배터리는 제 차만큼 열화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. 제 차는 NCA 배터리예요. 지금 중국산 차량들은 전부 다 NCM 배터리고, 그리고 모델 S, 모델 X는 NCA 배터리가 여전히 들어가지만 어차피 캐패시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클이 좀 덜 돌기 때문에 열화 속도가 저처럼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. 막 플레드 타서 막 트랙 주행 하시는 분들은 예외예요. 네, 그리고 세 번째, 롱레인지 타신 분들 저처럼 막 가옥 조건에 타가지고 안 그러시겠지만 5년 탔을 때 15만 킬로 타가지고 뭐 배터리가 처음 차받았을 때 막 81% 됐다. 네,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. 이렇게 되더라도 RWD보다 배터리 잔량이 여전히 많다. 역시 롱롱이 있어이다. 라는 거,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은 저도 이거 하면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RWD가 확실히 가성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반대로 롱레인지 야 그렇게 탔는데도 이렇게 배터리 상태가 유지돼? 그럼 롱레인지를 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, 열화에 대해서는 진짜 뭐 트랙을 타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트랙 타면 진짜 유의하게 좀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. 좀 알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면은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그렇게 들어요. 물론 신경 썼으면 90% 남아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막 그렇게 막 100% 완충하고 막 그렇게 쓰더라도 이렇다니까요. 이렇게 이게 막 적다면 적은 수치고 많다면 많다는 수치지만 저는 그렇게
생각을 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열아유 테스트 가지고 막 거의 막 이것저것 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찌 도움이 되셨습니까? 네,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